안녕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 영역을 담당한 이서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 NCS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으로 구성됩니다. 그 가운데 직업 기초 능력은 직무 수행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능력입니다. 이 직업 기초 능력은 10개 영역과 3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은 10개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은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다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 특히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하고 그 해결안을 실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던가 아니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 자체를 보다 분석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다양한 기타 영역들을 총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문제 해결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 해결 능력,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과목에서 학습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문제 해결 능력의 첫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후에 학습해야 할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가 어떤 내용을 주안점으로 해서 공부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부분, 학습 활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학습지가 놓여 있는데요. 이 사전 평가 부분을 5분 동안 각 문항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놓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어느 정도일까 스스로 한 번도 확인해 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체크한 이후에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 혹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이후에 학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고 잘하고 있는 부분을 능력을 조금 더 배양해 나가면 됩니다. 문항수가 1번부터 8번, 뒷면에는 9번부터 18번까지 18개의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측면을 고민해 보는 부분이고요. 뒤로 내려가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기존에 있던 것을 찾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느냐, 내가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종합한다. 이것은 이전에 혹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문제냐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를 제출했을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문제가 발생한 주변 환경들까지도 고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이 페이퍼를 보시면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평가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셨다면 이 평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영역, 이 영역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직장 생활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업무라고 하는 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을 과연 어떠한 측면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그러한 문제들을 창조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런가? 라고 한번 반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는 창조적 사고를 써야지, 논리적 사고를 써야지, 비판적 사고를 써야지 라고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한 그 상황과 그 문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까지 쭉 해왔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창조적 사고가 들어가 있고 논리적 사고가 들어가 있고 비판적 사고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을 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사고력을 더 많이 활용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더 적합하냐, 동시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력이 더 필요한가 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는 게 바로 이 문제 해결 능력이 가지고 있는 교과목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처리 능력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능력을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정확하게 뭐다 라고 딱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러한 문제의 특성을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특성을 파악한 이후에 거기에 적절한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 대안이 실제적으로 쓰이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에 그 결과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정답이 딱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대안을 찾고 해결안을 토대로 해서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5가지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후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상황,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상황을 분석해서 그러한 상황을 분석한 이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단계가 문제인식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단계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그것이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분석을 하고 그 가운데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거다, 저거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해결 과제 도출입니다. 앞서서 파악한 문제 상황을 토대로 선정한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여 해결 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에 조금 더 세밀하게 그 구조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을 한 이후 그러한 문제에 적합한 해결 과제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그러한 해결 과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원인 분석의 단계입니다. 앞서서 봤던 해결 과제를 분석하여 문제를 발생하게 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그 상황 속에서 해결 과제,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한 이후에 그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 분명한 근본 원인을 꼼꼼하게 따지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면 원인이 분명하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을, 파악한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안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단계인 해결안 개발 단계입니다. 이 해결안 개발을 토대로 해서 도출한 해결안을 직접 문제에 적용을 하고 실행하는 것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도출한 해결안을 적용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해서 실행을 했어요. 해결안을 제시를 해서 그 해결안을 실행을 했는데 평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전의 단계를 다시 한번 밟아서 해결안을 개발하는 과정까지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해결안을 제출하고 해결안을 개발해서 다시 한번 시도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문제 처리 능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5가지 절차입니다. 자, 두 번째 구성 요소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사고력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함에 있어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는 창조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쓴다 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하지만 업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력, 그것이 창조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모두 다 포괄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곧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력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처하고 자신들의 의견 및 행동을 피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하여 과제를 규정합니다. 창의적 사고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극복 방안 등을 다양하게 도출합니다. 논리적 사고를 도출한 아이디어 중에서 상황, 조건,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제 상황 해결에 효과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한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로 실행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해결안을 수정합니다. 문제 처리 능력을 적절하게 발휘하려면 결국 앞서서 얘기했던 이 사고력들이 밑받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 처리 능력과 사고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문제 처리 능력과 사고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분야를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문제 해결 능력 표준에 따른 성취 수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학습 활동 영역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 중, 하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하기까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을 고안한다 라고 하는 게 상급에 해당하는 성취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중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에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을 다양하게 응용한다 라고 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하 수준을 보시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죠. 문장상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을 고안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사고력, 창의성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측면을 주안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을 다양하게 응용한다 라고 하는 것. 새로운 방식을 고안할 능력은 안 되지만 기존에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을 내가 찾아서 그 방식을 이 문제에 적합하게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중 수준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 수준을 보시면 기존의 해결 방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처한 문제과 유사한 기존에 이미 있었던 해결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해결 방안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양시킨다, 더 키우겠다 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응용력 내지는 창의적인 사고가 더 배양되어야 한다. 그러한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창의적 사고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내 스스로 조금 더 창의적 사고 부분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위 능력으로 넘어가 보면요. 문제 처리 능력과 사고력으로 구성되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상중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문제 처리 능력의 상을 보시면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결정적 의견을 고안하며 타당성이 부족함을 평가한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새로운 방식을 고안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창의적 사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거를 제시하여 결정적 의견을 고안한다. 자, 여기에서 타당한 근거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이거는 논리적 사고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타당성이 부족함을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를 갖추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보이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 수준과 하 수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중 수준은 기존의 방식과 유사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고 유용한 의견을 제시하며 타당성이 부족함을 분석 종합한다라고 했고요. 하 수준은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설명하며 타당성이 부족함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영역에서 조금씩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력 부분을 보시면 상중하 세 개의 수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고 다양한 대안을 비교 분석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한다. 보이시지요? 다양한 대안,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문제를 처리한다. 역시 창의적 사고가 얼마만큼 밑바탕이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 수준에서는요. 업무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기존의 방식을 응용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응용하는 응용력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 수준은 업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안을 확인하며 기존의 방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차이점 확인하셨지요? 다양한 대안 대신에 기존의 방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하 수준의 내용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취 수준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앞서 살펴보았던 체크리스트의 문항 속에서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항목에서 만약 그렇지 않은 편이다 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왔다면, 그러한 문항수가 많이 나왔다면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더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7번부터 12번 항목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면 사고력 분야,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인 사고력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에서 18번 문항 속에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라고 하는 문항에 더 많은 수가 나왔다면 마찬가지로 문제 처리 능력에 더 주안점을 두셔서 앞으로의 학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에 대해서 성취 수준별로 여러분들이 체크한 내용을 점검하는 가운데 성취 수준은 기초 직업 능력으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능력인 사고력, 문제 처리 능력을 학습자들이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어느 수준에 있고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습자가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한 후에 사후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수준을 확인한 다음 부족한 경우 추가 학습을 실시해서 그 부족한 영역을 스스로 메꿔나가는, 채워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학습 평가 문제를 두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잠시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 처리 능력과 사고력으로 구성됩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하위 능력으로 문제 처리 능력과 사고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는 문제 인식, 해결 과제 도출, 원인 분석, 해결안 개발, 실행 및 평가로 진행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O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해결 과제를 도출합니다. 해결 과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해결안을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학습평가 여러분들 다 맞추셨죠?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 총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 처리 능력과 사고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과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그러한 과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고력은 무엇으로 어떻게 더 키워나가야 하는지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